자,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볼 이야기는요, 꼭 한 편의 추리극 같아요.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인데, 사건 중심에는 아주 교활한 범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벼운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가 흔히 CDC라고 부르죠. 여기서 긴급 위협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환자 몸에서 이 슈퍼버그가 딱 발견됐을 때, 과연 이 녀석이 병을 일으킨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거기 있다가 용의선상에 오른 억울한 방관자일까요? 이걸 가려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에서는요, 우리 추리극의 주인공이자 아주 강력한 용의자를 먼저 만나봐야겠죠? 이름이 좀 어려워요.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 혀꼬이죠. 그냥 편하게 앞으로는 C-딥이라고 부를게요. 이 C-딥라는 녀석은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예요. 우리가 항생제를 써서 장 속에 있는 좋은 균들까지 싹 다 없어지면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세력을 키우는 거죠. 이게 그냥 가벼운 설사로 끝나면 다행인데 심하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 아픈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균이 우리 몸에 있긴 한데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내는 보균 상태가 있고요. 독소를 막 뿜어내면서 병을 일으키는 감염 상태가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해내는 거, 네, 바로 이게 이번 미스터리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의사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 마치 증거를 찾긴 찾아야 하는데 수사 도구에 결함이 있는 탐정 같은 신세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의사탐정들 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단서 모두 뭔가 하나씩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들곤 하죠.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증거는 아주 민감한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 같은 거예요. 이건 용의자의 DNA를 찾는 거라서 웬만하면 다 잡아내요. 그물망이 엄청 촘촘한 거죠. 근데 단점이 뭐냐? 너무 촘촘해서 무고한 구경꾼까지 일단 다 용의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이건 독소 검사인데 범행에 쓰인 독 그 자체를 찾는 겁니다. 이걸 발견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범인인 거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 있는 독을 종종 놓친다는 겁니다. 진짜 범인을 눈앞에서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PCR 검사, 즉 NAT는 민감도가 90%가 넘어요. 범인이 있을 때 있다 라고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반면에 독소 검사는 특이도가 99%에 달합니다. 이건 뭐냐면 범인이 아닐 때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그물로 일단 다 잡아놓고 볼 거냐, 아니면 확실한 물증이 있는 놈만 잡을 거냐,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사가 미궁에 빠졌을 때 드디어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이 결함 있는 단서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조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단계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딱딱한데 쉽게 말해서 탐정의 수사 매뉴얼 같은 거예요. 여러 검사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고 단점은 서로 보완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죠. 자, 이 수사 매뉴얼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1단계. 일단 민감도가 높은 검사로 넓게 그물을 칩니다. 여기서 음성, 즉 안 걸렸다? 그럼 사건 끝! 무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양성이 나왔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특이도가 높은 독소 검사로 진짜 범행을 저질렀는지, 즉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두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할까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3단계, 최종 판결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검사를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딱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때요?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 각 검사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이 미스터리를 푸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이 진단 퍼즐을 풀기 위해 얼마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단 시장의 규모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에 이미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도 안 돼서 3배 이상 커질 거라고 해요. 최대 31억 달러까지요. 와, 이 CDF라는 범인 하나를 잡는데 이렇게나 큰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이 거대한 시장에는요, 저마다 다른 무기를 든 거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페이드라는 회사는요, 최고급 자동화 장비를 앞세워서 대형 병원 같은 프리미엄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바이오메리온은 우리 방법이 가성비 최고야 하면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밀고 있습니다. 또 테크랩 같은 곳은 비싼 장비 없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신속 키트로 작은 병원들을 공략하고 있죠. 말 그대로 거인들의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실시간 PCR은 너무 비싸고요. 가장 싼 신속 키트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확도, 속도, 그리고 비용,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우리 병원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미래의 수사 도구들.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엿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미래의 의사 탐정들이 손을 쥐게 될 도구들은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것들이에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스마트하고 무엇보다 환자를 덜 힘들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외 기술로 비싼 장비 없이 PCR 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요. 환자가 그냥 숨만 내쉬었는데 그걸로 감염됐는지 알아내고 심지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병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예측까지 한다니까요. 와, 정말 의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죠? 자, 오늘 우리는 CDIF라는 아주 까다로운 범인을 추적하면서 진단기술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단도구가 가장 치명적인 세균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음엔 어떤 의료 미스터리를 해결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